예. 자, 오늘은 격국론을 또 강의하는 날이죠. 예. 논인수, 치운논이에요. 자, 인수격에서 격만 잡아놓고 멍청하게 앉았으면 안 되죠. 운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인수격은요, 일주가 강하다라는 것, 왜 인수격이니까 일주가 좀 강하다라는 것은 기정사실로 돼 있는데, 그런데도 인수가 약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인수를 도와주는 운으로 흘러야만 된다. 그러면서 우리 심해철 선생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수격에서 운을 취하는 경우는 인수격이 일단 국을 이루고 있어야 되죠. 분이배제하라. 인수격에서 만약 관을 쓰겠다라고 하면은요, 이것은요, 결국은 뭘까요? 인수가 좀 약해서 인수를 도와주는 거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 밑에 장참정의 명에서는 중주자인 설하고가 왔다 갔다 해요. 용신을 잡는데. 관노인중, 관성이 투출하고요. 인수가 중하면요. 이건 이제 관이 인수한테 설기가 될 거 아닙니까? 재운은 오히려 길하다라고 했어요. 이건 관이 쓰는 거예요. 인수가 중해서 쓴다라고 했지만 천만에요. 인수가 중하면요. 관 못 씁니다. 일주가 강해야 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뭐냐? 인수가 중하고 관을 쓰고 있을 땐 재성운으로 흐르면 좋다라는 거예요. 상식방도 괜찮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인수가 강하니까 상식 방향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억지 춘향으로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역시 가장 아름답다 해서 이 장참정의 명을 얘기하는데, 이 증주자인 설하고가요, 이 말은 똑바로 잘했어요. 그런데 장참정의 명을 설명하는 데는 엉뚱하게 설명을 하더라 이거예요. 증주자인 설하고는 원령이 인수다라고 하면 하고서요, 어디까지 왜 하냐라면요, 요 밑에 요 하고 그 다음에 요가 왜예요. 그러면 요 가운데 두 문장은 제외하고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을 봅시다. 신약하면서 극설하는 게 중하거나 인성을 쓰는데요. 인성을 쓰는데 자조. 인성을 써서 이론을, 그러니까 일주를 도와주는 것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돼도 불능 이 용신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용신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쓸 수가 없다. 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뭐를 제외하고요? 신약한 거는 이 극설이 중하니까 신약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성을 갖다가 일주를 도와주는 것을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인성을 쓰기는 힘들다. 맞죠? 예, 그건 맞습니다. 만약 관성이 투출하고 인성이 중한 자, 자, 이것은 벌써 요 원문을 설명하는 거예요. 극하고 화에서 생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극하고 화에서 생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뭐예요? 관을 써서 인성을 써갖고 다시 관인상생하고 인생아를 하겠다는 거예요. 관인은 모두 다 불형, 둘 다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름직이 별도의 용신을 취한다. 본편 장참정조가 그렇다고 하면서 설하고는요, 이 자수를 용신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요, 여기 자운이 흘러왔죠. 그 다음에 모군으로 흐르고 있죠. 그러나 원주자인 심해첨 선생은 분명히 관을 쓰라고 했어요. 관을 쓰라고요. 프로그램에서도 관이 용신이에요. 그 이유가 있죠. 이게 금이 체가 돼서 그래요. 이 토가 멀쩡하게 보이는데요, 수월에 태어난 신유일주예요. 그럼 이 금이 강합니다. 일주가 강하다라는 것은 토는 설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주를 극하는과 동시에 병화를 써서 인성을 도와주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자 봅시다. 그런데 이 심해첨은 이렇게 설하고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관이 투출해서 인수가 중화되는 거예요. 이제 무술만 봐서 그래요. 여기 무토까지 와서요. 관의 기운이 모두 인성에게 설이 된다는 거죠. 그건 맞습니다. 신왕인강하다. 신왕한 건 신유를 보기니까 그렇고요. 인수는 무술을 보니까 강화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것은 어디에 있느냐? 제시,
시간에 지상의 자수가 바로 이 자수를 써서 설기를 해라라는 거죠. 대운을 보니까 이렇게 해자운으로 흐르고요. 축운도 괜찮아. 축운은 안 됐군요. 금이 축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방이 여기 보이죠? 그래서 이게 다 좋은 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금지수하니 이것이 마땅히 금수상관을 취해서 쓰는 것이다. 금에서 수를 취해서 상관격을 취해 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상관으로서. 또한 금수상관이면 불이 또 관성. 어떤 때는 금수상관이면 관성을 반긴다고 했어요. 계절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자수가 있다든지 추우면 그러는데 이 술토는 아직 춥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소리냐? 개생어 대체적으로 이 9월에 태어났으면 미굴 아직 펼쳐지지가 않았다. 금한 순행 지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국에서 이미 유병화가 있어서 난국 따뜻해졌으니까 불필재행 화운으로 갈 필요는 없다. 물론 여기 화운은 오지는 않아요. 근데 화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미 금수상관, 금으로서 금과 수를 쓰겠다고 상관을 쓰겠다고 용신으로 했으면 스스로 끝. 재성도 식상도 모두 운이 좋다. 재성은 곧 이 인묘대운이겠죠. 비겁운 역시 가하다라고 했는데 저 수를 쓰겠다면 비겁운은 좋아요. 그러나 비겁운은 안 좋습니다. 여긴 뭐 비겁운이 여기 신축이 들어오네요. 안 좋습니다. 비겁운은요. 금이 강해져서요. 자조는 종 해서부터 지진까지 해진 60년이요. 55년간이 일로 금수목운으로서 진실로 불이 이거 이자입니다. 여기 아니에요. 시울 이자입니다. 불이 득이하라. 쉽게 얻을 수 없는 대운을 받고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위 장참점 사주는요 일주가 강해요. 때문에 설화가 주장하는 불필재행 화운은 이미 금수상관이라고 했는데 이건 아니다. 무게중심이 이론인 우행책로로 우행지수를 검증해 보면요 어떻게 되냐? 금이 4.9예요. 그리고 토가 4.3이에요. 금수가 강하게 토금이 강하게 나죠. 그러면 화는 1.9고요. 목이 1.0이에요. 물론 수호는 금이 종주체니까 수호는 플러스 한신입니다. 그래서 화 상신을 쓰고요. 이건 분명히 심해천 선생님도 저 화를 쓰라고 했으니까요. 또 없는 재성인 인목을 해서 호운이 됐다. 연주가 병인연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병인이라는 연주 때문에 이 사주는 참정까지 된 사주입니다. 물론 운이 잘 받쳐줬죠. 설화가 주장하는 수호행 종조행에서 금호행이라 이를 설하는 수호행은 치지로는 플러스 한신이 됩니다. 그래서 격국은 정인격으로 상신인 병화를 용한다. 격국론에서 격용신을 투출하고요. 상신이 있으면 격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격구신은 겁재가 되는데요. 없어요. 재생관 간생인으로 폭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장참정의 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수를 용신으로 한 것은 대운을 보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저 병화를 쓰기 때문에 천간으로 수대운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괜찮아요. 왜? 무토가 바로 지키고 있잖아요. 무토가 옆에서 딱 지키고 있잖아요. 장참정의 명을 봅시다. 이 사주로 운을 용신을 딱 뽑아 놓고요. 이게 뻘겋다고 해서 이건 나쁜 거 아닙니다. 이 축운은 안 좋습니다. 신축운은 안 좋아요. 병신합을 안 좋습니다. 그러나 임계수는 이건 무난히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저 무토가 두 개가 딱 버팅기고 있죠. 그리고 와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면서 이 갑진대운도 좋고요. 넘어가면 을사병원인데요. 이 4, 5 운이 오면요. 별로 뭐 일일이 다 따져보면 인호 화국도 되긴 하지만 자워춘을 하고 있죠. 사화가 들어오면 사유근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썩 그렇게 자세히 보면 이 화운은요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지지로 저거 왜 화운이 들어오면 안 좋을까요? 금수가 강해서 그래요. 금수가 강해서 화운은 오히려 안 좋다. 목운은 무난해요. 그리고 이 지지로 수운은요 관계없습니다. 들어와도요. 왜? 저 병화만 안 꺼지면 돼요.
수는 인목을 살리니까 오히려 괜찮죠. 괜찮습니다. 나쁘게 나온 건 이유가 화가 용신이니까 수가 기신이다라는 것인데, 화를 용신으로 잡아놓고 저 천간을 보고서 지지로 왔을 때 이 수는 어떨까라고 들여다봐야죠. 들여다봤는데 지지에 화가 없어요. 그래서 수는 또 무난하다. 왜? 저 목을 살려주니까 인목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용신을 잡아놓고요. 그거 반대되는 건 무조건 기신이다라고 하지 말고, 용신이 어느 자리에 있는가에 따라서, 또 용신을 보호하는 글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봐서 이 대운이 문안이 넘어갈 것이다 안 넘어갈 것이다를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일주를 제외하고요. 일주의 기능은 없습니다. 오직 일주는요, 모든 오행을 상대해서 격을 잡는다든지 육친을 잡는다든지 이런 거에만 기능을 하지, 대운에서 대운에서 들어오는 오행을 일주가 뭐를 못해요. 물론 합이 들어왔을 때나 이런 때는 조금 안 좋죠. 일주가 합이 들어오는 운은 활동을 좀 답답하게 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일주가 합 들어왔을 때 꼼짝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5년. 그래서 그런지 아주 무토대운이 들어왔을 때 무게합해서 아주 꼼짝 못했습니다. 개수일주라요. 아니야, 관을 쓰래요. 관을 또 써요. 쓰는데 이제는 뭐예요? 같이 식상이 같이 투출했어요. 그럼 인수가 강해야 돼요. 그러면 운에서는 반긴다. 그렇죠. 관이 왕하든지 인수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 저 식상을 깨줘야 되거든요. 상식은 해롭다. 맞죠? 상식은 해롭다. 봉살, 불기. 이게 살은 불기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대운에서 보면 아십니다. 자, 중주장인 설하고는 월령인수에 간투 관인을 했어요. 인수격이니까 이 관이 투투만 했다고 해도 되죠. 겸해서 투 상식이면 마땅히 인수로서 제하면 되는 거예요. 상신을 제하고서 관성을 보호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야, 본편에 주상조죠. 이 주상조가 그런데 더불어 위에 장참정과는 서로 비슷하긴 하지만 그 취하는 용신이 크게 부상동, 서로 같지가 않다. 그로 팔자 이복, 환영, 다 옮겨지면서 형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비가지빌, 한 가지만 잡지 마라 라고 해서요. 여기 지금 상관이 있죠. 그래서 저 상관을 저 설하고는 쓰지 말라라고 하지만 이 사주는요 상관 쓰는 사주입니다. 이미 상관 써요. 왜 그러냐? 토가체 아닙니까? 술술 미진해서 이게 토체입니다. 그럼 인수가 강하다라고 하면 이거 진짜 병화 쓸까요? 인수가 강한데 아까 일주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을 쓰는데 이 사주는요 인수가 강하면 관성을 못 씁니다. 쓰게 되면 설이 돼서 더 못 쓰죠. 그러니까 인수가 강하니까 어떻게 한다? 식상을 써라 라는 거예요. 깨질 때 깨질망정 쓰는 거예요. 물론 이런 땐 재성이 더 좋습니다. 근데 재성이 없죠. 그래서 토체 목수영조에서 목이 없어서 재성이거든요. 없어서 뭘부터 쓴다? 목부령하니까 수를 쓰면서 대운에서 모군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대운 들어와서 모군은 괜찮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민, 계명, 갑대운까지 좋죠? 축진토는 안 좋습니다. 이 사주에서는요. 자, 봅시다. 엉뚱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얼치기 이론자인 설하고는 이 잠창정 사주와는 차이가 있다 하면서 차조는 더불어 여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장조와는 부동지점 같지 않은 점이 있다. 장조는 자수가 제지, 수가 지지에 있었죠. 자시에 태어났어요. 유금 상생하는데 그 유금이요. 그래서 무가 불능고 그걸 할 수가 없다. 무토가. 차조는 상관이 투관했어요. 임수가 위, 인, 소재. 인상이 물론 재해요. 그렇지만 재한다고 못 쓰면 안 되죠. 우선 재성을 찾으면 좋은데 재성이 없으니까 상관을 억지로 쓸 뿐이죠. 인성이 재하더라도요. 그러 불능이 설수이용. 쓸 수가 없다. 관상이 병투. 상관과 관이 병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같이 투출했어요. 그래요. 투출했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이인으로서 재상, 저 인성으로서 토로서 저 임수를 극하라는 거예요. 겸해서 호관, 관을 보호라는 거예요. 이건 격국에서나 있는 일이지 억부론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 강한 토행을 관으로서 또 도와주는 거예요. 용신은 비록 재인, 이거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용신은 인성에 있다 하지만은 요 토중금매 두렵다. 토가 중에서 금이 묻히는 것이 두렵다. 고로 인묘갑 재운에 재인을 해서 대운에서요 인성을 제함으로써 상생 상관의 기운을 설하고 관을 도와주는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운에요, 재운에. 만약 인수가 가볍고 즉 기재 재성을 꺼린다면 운에선 파인이 된다. 인성이 파해진다. 그러니까 이 운에서 이것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인묘운만요. 천만에요. 이 사주는요. 토체 목수용조에서 목이 불영하는 바람에 수를 써요. 그걸 당하는 한 있어도 쓰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수가 살아나는 운에 왔잖아요. 상석까지 지내잖아요. 토가 채니까 금은 금수운 가분까지 좋잖아요. 아 참나. 이거 그 신금이요 약하지도 않아요. 이 술술 술술 이 제계절에 태어났잖아요. 물론 토계절이지만요. 정인격이죠. 정확하게요. 예, 이거 지금 저 설하고가요 왔다 갔다 지금 대운 설명을 하고요. 이걸 임 상관을 못 쓸까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상관을 써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 상서명을 보고 오늘 강의는 끝내겠습니다. 한결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자기 명리학을 자기가 명을 사주를 어떻게 보는가, 누구의 일호를 따라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지금 지조 있게 잡질 못하는 거예요. 예, 저는요 임철조 선생의 사지유를 끌고 들어와서 지금 격국론을 접목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이거 대원 지금 여기 어려서 18세니까 다 좋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원이 들어오면 안 좋죠. 제가 설명한 게 있을 겁니다. 그거 하나 보고 끝내겠습니다. 얼치기라고 했으니까요. 할 수 없이 여기서 컴퓨터 프로그램 무게를 측정하는 무게중심 체형론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 끼어들어야 할 것이다. 위 장참정의 명조는 일주가 유군하고 금기운이 가면서 금체 화목용조가 돼서 화목오행이 용의시 되고요. 이 사주를요 컴퓨터 프로그램의 무게를 측정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토가 7.9예요. 금 2.8이고요. 그리고 토, 금, 수, 목, 화 이렇게 돼 있어요. 일간이 무군하고요. 인성 기운이 토기운이 종주형에 대해서요. 토체 목수용조인데요. 오행이 부재불용이에요. 목이 0.9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마 저기 진토 속에 을목이 좀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오행이 수오행이 용신이 되고 이렇지 않은 금오행이 시신된다. 수금오행이 용신이 된다. 또 목오행은 플러스 한신이에요. 그래서 대운을 보면 수목운으로 흐르고 있어요. 저희 스승이신 임철조 선생님의 말씀이신 호명, 불여, 호흡은 불여라는 것은 뒤에 게 더 좋은 겁니다. 앞에 게 안 좋아요. 좋은 명은 좋은 운만 못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겁니다. 된 명주다 라고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임회후 명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 강의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한 20분 거의 다 돼서 제가 또 너무 흥분에 떠들어서 좀 목이 말릅니다. 오늘 다음번에 임회후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